지배주주 특수관계자, 이게 부모님들 되겠죠. 부모님들이 자녀법인을 만듭니다.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또는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무상 차용을 해주는 거죠. 한 20억 정도 차용을 해줄 수 있고 20억보다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뭐 40억, 60억, 80억도 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꼭 법인으로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그쪽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상담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을 활용해서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증여 상속도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투자 왜 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영상들도 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또 그 영상에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부동산 투자 꼭 법인으로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주택이나 아파트는 좀 어렵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는 법인으로 투자를 하면 세금이 오히려 좀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동산 투자는 근생이나 오피스텔도 좀 해당은 되고요. 꼬마 빌딩 이런 경우에 좀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자 법인으로 하면 좋은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면, 가족법인으로 투자하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가장 직접적으로 오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오히려 대출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족들과 함께 부동산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투자할 때는 개인 자금이 있는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족 법인을 설립해서 다 같이 주주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증여와 상속을 또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취득세 한 번만 내면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세금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얼마나 줄는지 한번 보시면, 개인 소득세율이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엄청 높죠. 근데 법인들은 보통 19%입니다. 200억 이하가 19%거든요. 더 높은 세율이 있긴 한데 3천억 초과입니다. 이런 건 보통 우리한테 해당이 없고, 2억 미만이라면 9%, 2억 초과 200억까지는 19%가 적용이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1억 정도 벌었다. 1억 벌면 9% 적용이 되죠. 개인 소득세에서는 1억 벌면 35% 적용이 됩니다. 9%와 35% 비교해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3억 벌었을 때도 38%인데 여기 법인에서는 19%입니다.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법인세 내고 나서 이거를 돈을 뽑을 때 다시 소득세를 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인에서 돈 뺄 때 어차피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 생각엔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법인들은 좀 주의하실 게 있는 게, 올해부터 바뀌었죠. 올해부터 좀 희한한 개념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과표 구간과 세율을 조정을 하겠다. 제 생각엔 아주 희한한 논리거든요. 이게 논리가 없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왜 부동산 법인에만 세율을 높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보시면 지배주주 지분율 50% 초과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인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2억까지는 9%라고 했잖아요. 이게 없어져 버리고 무조건 19%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줄이는지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억 정도 벌었다. 2억 정도 벌면 저희가 소득세 5,600 정도 내야 됩니다. 38% 적용이 되죠. 건보료를 또 추가로 내야 됩니다. 7.09%를 내야 되는데 1,400 정도 내야 되죠. 그러면 소득세와 건보료 합계가 한 7천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2억 벌었는데 7천 내고 한 1억 3천 정도 남았습니다. 법인으로 똑같이 한다고 해볼게요. 법인으로 2억 정도 벌었는데 급여를 빼야 되겠죠. 급여 한 1,000만 원 정도 뺀다고 할게요. 2억 벌었다고 해도 2억 다 쓰는 건 아니고 한 1,000만 원 정도 쓰겠다. 월 이 정도 쓰겠다 가정을 한 거죠. 그럼 대표자 급여가 1억 2천 정도 되고 순이익이 한 8천 정도 되겠죠. 법인세는 9% 적용이 돼서 72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1억 2천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나오는데, 사업자와 다르게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 공제 같은 게 됩니다. 연말정산이 또 되거든요. 그런 거 감안을 해서 근로소득이 한 1억 정도 되고 소득세는 한 2천 정도 나오죠. 그럼 이 세금들을 다시 한번 합쳐보면 법인세 720 나온 거랑 소득세 2,100 나오면 2,800 정도 됐습니다. 물론 이제 건보료가 나오겠죠. 건보료는 뭘로 적용이 되죠? 이 1억 2천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근로소득 1억 2천에 대해서 건보료 7% 정도 내면 800만 원 정도 냅니다. 총 합쳐서 한 3,600 정도 내는 거겠죠. 2억 정도 벌었는데 1억 2천 급여로 빼고 8천만 원 정도 법인에 킵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을 낸 거는 3,600이죠. 2배 정도 거의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첫 해에만 한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계속 이어지면 이게 복리 효과처럼 이제 늘어나겠죠. 이 돈을 또 다시 재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세금 면으로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리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개인 사업을 하시면 사업소득이 생기죠. 사업소득이 생겨서 요거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내고 건보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의 수입이 생기면 법인에 한번 묶이게 되죠. 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 뺍니다. 근로소득으로 빼고 나머지는 이제 법인세를 내겠죠. 법인세 내면 되고, 근로소득 뺀 것만큼만 세금을 내고 건보료를 냅니다. 무슨 말이죠? 개인은 사업소득으로 바로 과세가 돼버리는데 법인은 하나의 쿠션이 생기는 겁니다. 법인에 이제 킵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법인 통장에 그냥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법인으로 투자한다는 게 법인 통장이 생겼구나. 이 통장에 내가 갖고 있다가 근로소득으로 빼고 이 뺀 것만큼만 세금과 건보료를 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소득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번 거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은 법인에 남겨둘지 아닐지 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으로 뺄 때 요만큼만 내라. 근로소득뿐만 아니죠. 이제 배당도 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익 소각 같은 걸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급 방법들은 또 저랑 상담하시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다는 게 아주 핵심이고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이제 또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편법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고요. 부동산 법인 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큰 메리트가 뭐냐면 대출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하면 이 RTI라는 걸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법인에서는 RTI 계산은 안 합니다. 대신 3년간 매출과 손익을 좀 분석을 하고 대표자 신용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법인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개인은 당장 RTI로 한도가 묶이기 때문입니다. RTI는 뭐냐면 월세 대비 이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월세는 한 150만 원 정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그걸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좀 더 높고요. 대부분 그래서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세율 차이 많이 나고, 그리고 개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법인으로 하면 월급 빼는 것만큼만 직장가입자로 되는 거죠. 그리고 무급여가 또 가능하다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아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건 학원 강의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 부동산 법인 어떻게 설립하고 어떻게 취득하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게 가족들과 함께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보통 부모님들이 돈을 갖고 있잖아요. 부모님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한테 돈을 주고 살 수는 있는데 증여가 되겠죠. 증여세가 또 만만치 않게 높잖아요. 근데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빌려줘서 이제 가수금이라고 하죠. 빌려줘서 이 취득 자금으로 법인에서 부동산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개인 혼자 사야 되는데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 주주들이 사는 꼴입니다. 주주는 부부가 들어가고 자녀들 이렇게 1명, 2명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 부동산이 늘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이 올라가면 가치 상승이 되면 개인 혼자서 가치 상승에 대해서 이득을 보긴 하는데 양도세를 또 많이 내야 되죠. 근데 법인에서는 어떻게 되죠? 법인에서는 가치 상승만큼 이 주주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말고 법인세를 내면 됩니다. 양도세는 또 45%까지 가죠. 법인세는 아까 보신 것처럼 200억까지 19%만 내면 됩니다. 양도세에서 또 아주 차이가 크죠. 이게 또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링크 한번 걸어 놓을게요. 지배주주 특수관계자, 이게 부모님들 되겠죠. 부모님들이 자녀법인을 만듭니다.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또는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무상 차용을 해주는 거죠. 한 20억 정도 차용을 해줄 수 있고 20억보다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뭐 40억, 60억, 80억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 만들어서 법인에 넣어주고 이 법인에서 또 같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이제 사는 거죠. 이런 좀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증여가 안 나오게 저희가 만드는 거죠.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저랑 상담하시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증여와 상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세 차익을 주주들이 다 같이 이익을 얻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을 빌려주긴 했죠. 20억 빌려줬을 때 부모님이 20억을 빌려주고 가족법인한테 들어왔습니다. 이 가족법인은 주주들한테 들어갔죠. 이 주주들한테 20억을 준 건 아니고요.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빌려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빌려준 거라서 갚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0억까지 부동산을 사서 20억이 한 30억이 됐다. 이 10억에 대해서는 가족법인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 20억만 갚으면 되잖아요. 나머지 10억은 남았죠. 이 10억은 주주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이익을 아주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한 번만 내면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현물 출자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개인 소유 건물 갖고 계시다가
법인으로 현물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 9.4%나 4.6%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들은 이게 또 감면이 안 되거든요. 이걸 내야 되는데 취득세는 언젠가 한번 내야 됩니다.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꼭 발생이 되거든요. 개인에서 개인으로 가거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갈 때는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한 번만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법인에서 취득세를 내고 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주식 형태로 바뀌었죠. 이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죠. 주식을 사고 팔거나 증여를 할 때는 취득세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취득세 내고 나서 주식으로 바꿔 놓으면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전을 하게 되면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그때 취득세는 없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다가 개인한테 줄 때는 무조건 취득세가 나오지만 법인이 갖고 있다가 요 주식을 이전을 시킬 때는 취득세가 안 나오니까 취득세 딱 한 번만 내면 된다. 이 부동산을 주식으로 좀 바꾸셔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현물 투자할 때 간단하게 또 보시면 양도세는 2월 과세가 되고 유한회사로 보통을 합니다. 이렇게 잘 짜 놓으면 지금 당장 돈이 들더라도 나중에 취득세 낼 일은 없고 상속 증여에 대해서 이제 자산 가치를 이제 픽스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현물 투자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요 명의가 생겨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쿠션이 생겨서 이걸 활용할 수가 있고 증여와 상속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고 지분으로 증여와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도 안 나오고요. 그런데 요즘 법인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근 연예인 중심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거랑 요거랑 좀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국세청에서는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 대비해서 특히 요 가족법인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세팅해드리고 계획을 짜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이라는 게 활용하기 나름이고요. 활용을 잘한다면 아주 큰 파워풀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